자, 보통 이제 가정폭력 내담자나 이제 이런 내담자가 와서 막 말을 쏟아붓듯이 상담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상담사가 어떻게 좀 이거를 반응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. 처음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. 와서 이제 대부분 가정폭력은 부부간의 어려움이잖아요. 그래서 또 도박, 가족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배우자가 뭐 아들이 딸이 지금 상담을 잘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. 앉자마자. 이게 나에 대한 것보다 배우자나 가족의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해요. 도박 가족이나 가정폭력 그런 가족의 상담 받으신 분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럴까? 그 말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사가 이것을 뭐 상담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이거 자체를 대답해 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. 그리고 이게 개인정보에 위배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물을 때는 이 묻는 내담자의 심리를 먼저 봐야 돼요. 그 심리가 어떤 거냐면 이제 심리를 먼저 반영을 해주죠. 그러면 우리 민들레님께서 지금 본인의 상담인데 배우자께서 상담을 잘 받는지를 물어보는 것은 같이 부부가 이 부분의 어려움을 동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크신 것으로 보여집니다. 이렇게 해서 그거를 긍정적으로 일단은 잡아줘요. 라포를 형성해야 되니까. 사실 우리가 묻는 것은 너 상담 갔어 안 갔어? 학원 갔어 안 갔어?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. 똑같은 거예요. 부모들이 아이들 만나자마자 들어가면 청소했냐 안 했니? 숙제했냐 안 했니? 이거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1차. 그럼 1차 이유가 애들은 또 잔소리하고 막 기마개를 막 손방망이로 막 꼽아갖고는 막 아주 막 발악을 하잖아요. 근데 하고 있는 행위는 왜 하긴 하냐면 잘 키우고 싶은 거야. 근데 얘가 혹시나 딴짓을 했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물어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확인 행동도 그런 심리예요.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, 1차적으로. 잘 이렇게 배우자께서 또 아드님께서 상담을 와서 받고 같이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하고 그 마음을 인정해줘요. 왜 인정해주냐면 봐봐요. 왜 우리가 말을 막 이렇게 막 보따리를 푸는 경우는 왜 보따리를 풀어요? 보따리를 이게 풀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안 먹혀들으니까 보따리를 푸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보따리를 상담자가 인정을 해줘야 돼. 당신이 굉장히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. 인정을 해주면 보따리를 안 풀어도 돼. 보따리를 10개를 갖고 왔는데 10개를 다 안 풀고 어떻게 한 개만 풀어도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이 부분을 50분 안에 하려고 하는 전략은 첫째, 보따리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스스로 이거 보따리를 안 풀어도 되겠다고 이거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네 하고 내담자께서 스스로 보따리를 가져가도록 해야 돼. 그럼 어떻게 한다? 인정을 해줘야 돼요. 무엇을? 질문에 대해서 심리를 알고 대응해 주는 거예요. 그러면 굳이 얘기 안 해. 그 다음 두 번째. 그런데 저희가 남편분께서 상담을 받는지 자녀분이 상담을 받는지는 개인정보라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면은 배우자께서 자녀분께서 이런 부분까지도 나를 통제하고 간섭한다고 느끼면은 오히려 상담을 받는 부분에 좋은 영향이 안 갈 수가 있어서 제가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이런 상담에 영향이 있어서 직접 물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. 저희가 따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는 어렵습니다 하고 딱 한 개를 알려줘야 돼요. 안 그러면은 상담자를 통제하려고 그래요. 자기 욕구를 위해서. 그런 부분들.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또 얘기가 막 이렇게 많이 나와요. 부분들.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꺼낼 때 어떤 얘기를 하냐 그러면 자기 과거사의 가정사를 제가 결혼을 몇 년 했고요. 몇 시인데 지금 어쩌고 이런 것들을 막 전부 다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려고 해요.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. 근데 왜 내담자들이 그 이야기에 보따리를 풀까요? 이 가져왔던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보따리를 푸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이래요. 박사님께서 저에 대한 걸 빨리 파악하셔서
제 문제가 빨리 좀 파악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줬었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. 이런 얘기를 거의 다 내담자들이 해요.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상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초반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. 저희가 상담을 8회 진행합니다. 항상 당신하고 나하고 몇 번 만난다? 8번 만난다. 그래서 내담자들은 보따리를 자기가 가져왔던 삶에 힘든 보따리를 다 풀어서 이거 모두 다 해결해 주시오 하고 손 들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만큼 욕구가, 근데 우리가 다 보따리를 풀어서 보따리 아는 걸 해줄 수가 없어요. 딱 하나만 풀어야 돼, 보따리를. 8회기에. 보따리를 하나만 풀어야 한다. 그래서 이제 뭔가 막 계속 요구를 하고,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때는, 우리가 상담에서는 이 부분을 다루기로 하고, 이 부분까지는 어려우시죠. 그것은 이제 다른 대안을 알려주는 게 필요하죠. 그러면 상담자가 처음 들어왔던, 상담에서 가져왔던 호소 문제가 뭐냐면, 이런 얘기죠. 여러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, 그래서 제가 8회기 만날 동안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으실까요? 이렇게 이제 처음 주제를 이걸로 시작을 해야 돼요. 그럼 뭐 결혼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그러면 다시 그거를 공감해 주는 거죠. 공감해줘. 그래서 내가 지금 배우자의 이런 통제로 숨통이 쪼여와요. 감옥소 같아요.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, 어떻게 통제하시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어떻게 통제하고 숨통이 쪼여오시나요? 이렇게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는 내담자는 숨통을 어떻게 상대가 통제하고 숨통을 쪼여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이야기가 그 방향이 딱 잡아지는 거죠. 다 들을 수는 없어요. 그럼 이제 뭐 반찬을 뭐 이런다, 청소를 뭐 한다, 이제 그 통제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는 거죠. 자, 그 다음에,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내가 뭐 이 사람을 이렇게 만났는데 이러고 저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. 이야기들이 나오면은,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호소 문제하고 상담사는 연결해서 되돌려 주는 거죠. 내담자에게. 그럼 어떻게, 우리 민들레님께서 만약에 결혼 이제 몇 년 차다, 뭐 11년 차다, 20년 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. 그러면은 결혼 20년 동안, 뭐 10년 동안 사실은 배우자의 통제로 많이 고통스럽고 숨통이 쫄 만큼 힘드셨네요. 이렇게. 다시 이제 항상 이게 반영을 해줄 때는 내담자가 견뎌왔던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. 이야기를. 그리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빠르게 해버리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중단시키기라는 방법으로 잠시만요. 우리 민들레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. 근데 제가, 이야기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좀,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.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하는 것도 방식이다. 그분들. 그러면은, 이제 뭐 말투 때문에 그랬다. 얘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말투 때문에 이제 했다 그러면 말투라는 것이 이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거. 보통 우리가 이제 비위를 거슬리는 말투잖아요. 부부간이나 연인 안에서. 결혼 전부터 알고 계셨네요. 네, 그렇죠. 뭐 알고 있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이런 거는 결혼 전에도 알고 있었다면 그 배우자와 결혼을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? 이 말은 과거에 내가 배우자를 결정했던 것은 내담자의 대처 방식이에요. 알매도 했다라는 것은 나한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라는 인식을 내담자가 하도록 하는 거죠. 아니, 뻔히 알면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잖아. 그죠? 예측 변인인데 예측 변인을 알고도 당신이 결혼을 결정한 이유가 뭐냐는 거야. 계속 이제 탓을 하는 내담자들에게.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.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. 계속 내 인생이 억울해요. 이러는데 결국은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. 선택은 내가 했으니까.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삐져갖고 상담 안 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러면 그 사람의 배우자가 거슬리는 말투가 있었음에도 결혼을 결정했던 더 나은 이유가 있었나요?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. 뭔가 결정을 했을 때는
이런 위험 요인이 있지만 위험 요인보다 더 큰 자원이 있으니까 대부분 결정을 해요. 예를 들어 비위를 거슬리는 말하면 내가 기분이 상하는 걸 알아. 근데 비위를 거슬리는 게 예를 들어 50인데 자원이 이 사람이 나를 그냥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면 내가 그냥 녹아버려, 이 위험 요인이. 그러면 그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.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이 결정을 해서 위험 요인을 알매도 했냐의 이 사람에게 반한 그 매력, 이 부분이 사실은 자원이죠. 끌리는 요령. 그러면 왜 이걸 묻냐면 이 부분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 충족 요인이 계속 지속이 안 되니까 위험 요인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내담자에게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상담의 초기 과정에서 쏟아내는 내담자에게 이제 연결해 주는 거죠. 그러면 내가 행복했던 그 시절에서는 왜 내가 그랬는지 자기 이야기로 좀 돌아와요. 쏟아놓는 이야기에서 자기를 좀 보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나 들어갈 수 있다.